자, 계산 문제 11학습 16회입니다. 여기서는 수익 방식에 따른 수익 가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공부할 건데, 이 수익 가치는 여기서는 전통적인 소득 접근법, 요걸 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수익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겁니다. 요때 요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순영업소득. 요걸 기초로 해서 환원율로 나눈 이러한 형태입니다. 환원율로 나눈 건데, 이 환원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건 여기서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이때 토지의 요구 수익률을 자본 수익률로 해볼게요.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건물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철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 외에도 이 자본 회수율이라고 해서 매년 감가율만큼을 할인율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해서 계속 빼냈다가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을 다시 구입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뭘 더하라고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걸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대로 1번 보겠습니다.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당 총수입이 5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를 차지하는 경우에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치는 얼마인가? 일단은 순영업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순영업소득은 자, 가유순 전후다 해갖고 가유순 전후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먼저 가능조소득이 얼마요? 연간 100% 임대됐을 때의 연간 예상 총소득이 가능조소득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되겠네요. 5천만 원. 여기서 자, 운영경비가 유효조소득, 총소득 똑같은 겁니다. 35%를 차지하는 경우에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치는 얼마인가? 평균 공실률은 5%라고 되어 있죠? 5%이다. 그러니까 다른 뭐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이거에 5%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5% 하니까 225만 원이 되겠네요. 250만 원이 되겠네요. 250만 원. 요거 계산하면 4,750만 원. 이게 바로 유효조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35%가 운영 경비라고 했죠? 영업 경비를 빼내야 되겠네요. 4,750만 원 곱하기 35% 0.35를 곱하면 되네요. 그러면 1,662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1,662만 5천 원이 바로 영업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니까 순영업소득은 3,087만 5천 원이 됩니다. 87만 5천 원. 그러면 순영업소득 3,087만 5천 원 나왔죠? 87만 5천 원 계산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환원율은 주어졌죠? 10%라고 주어졌네요. 곧바로.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요거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3억 800, 그러니까 계산하면 3억 875만 원이 될 겁니다. 3억 875만 원. 요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계산한 거고. 자,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원율을 계산하라. 요걸 계산하라 나왔네. 요걸 계산해라. 요거를.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200,000 1,000원이다.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 가치가 2억이다. 가정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수익 가치가 2억이다.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되죠.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환원율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순영업소득은. 자, 연간 가능 총소득은 1,950,000원이라는 게 1,9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950만 원. 희한하게 문제를 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간 기타 소득은 더해줘야 됩니다. 기타 소득은 1,000원이죠.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1,000에다 1,000 하니까 1,000. 자, 그 다음에 공실했다는 손실이 1,000원이네요.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참 신기하게 냈네요. 5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50만 원만 더하니까 2천만 원이 되겠네요.
2천만 원이 유효조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의 40%라고 했죠. 248에서 800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영업경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1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순영업소득 1200만 원 주어져 계산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나눈 게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 보내고 여기로 보내니까 결국은 2억 분의 12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x라고 놓으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걸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니까 1200만 원을 2억으로 나누면 환원율이 계산된 겁니다. 계산하면은 아마 6%가 나올 겁니다. 6%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넘기고 요걸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2억 분의 1200만 원 해지니까 6%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여 건물의 가치를 수익환원법 중 잔여환원법으로 구하라. 잔여환원법은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라. 그 얘기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자본 회수율을 반영해라. 그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철거할 거니까 매기 감가율만큼을 할인율에 더 반영해갖고 착착 쌓아놨다가 철거되면 또 다른 건물 또 구입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에다 뭘 더하라고요? 매기 감가상각률만큼을 더 더해가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예상 순수익은 연간 4천만 원이랍니다. 연 4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건물의 자본 수익률은 8%랍니다. 여기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때 잔존 경제적年수가 50년이죠? 그러면 50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이게 감가율입니다. 정액법을 가정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50분의 1 하면 2%이죠? 그래서 잔존 내용수분의 1 한 게 뭐가 된다고요? 감가율입니다. 감가율. 그러니까 50분의 1 해주니까 2% 아닙니까? 10%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4억이 되겠네요. 4억.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4억. 그래서 항상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 이거는 자본 회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여기다가 감가율만큼을 더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볼까요? 자, 4번을 공부할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은.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15회 때 물어봤던 문제인데 뭐 푸른 문제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건물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겠다. 건물의 가치와 잔여환원법으로 토지의 가치를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토지 가치. 자, 건물 가치는 토지의 가치는 토지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을 겁니다. 순수익. 토지의 순수익을 이거를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본, 토지의 자본 수익률로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의 가치는 건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다면 이거에다가 자본 수익률로 바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은 언젠간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이 매기 감가율만큼 자본 회수율만큼을 더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때 볼게요. 네, 이 토지 가치를 구하라. 지금 최종적으로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 가치.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 어떤 복합 부동산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을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는데, 어쨌든 이 전체의 시장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니까 연은 얼마예요? 일단 이 전체의 뭘 계산해야 돼요? 순영업소득 계산해야 되죠. 가유순 해갖고 요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조소득. 자,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월이 100만 원이니까 연이면 얼마라고요? 연이면 1200만 원이 되겠네요. 가능조소득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공실과 대손 손실은 가능조소득의 5%랍니다. 5%면 1200만 원 곱하기 5% 하니까 60만 원이 될 겁니다. 6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유효조소득이 나옵니다. 유효조소득은 얼마요? 1140만 원이 될 겁니다. 1140만 원. 이렇게.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내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 유효조소득의 35%랍니다. 요거의 35%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은 399만 원이 될 겁니다. 399만 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요거 빼니까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741만 원. 계산하면 741만 원. 이게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741만 원. 이렇게 전체.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은 둘 다 똑같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10%. 얘도 토지도 똑같이 10%라고 가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주어져 있네요. 5천만 원 주어져 있다. 그러면 잔존 경제역량에서 50년이라고 했죠? 그럼 50분의 1 해준 게 자본 회수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 하면 2% 아닙니까? 0.02니까 2%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걸 나눈 게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 곱하기 1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수익, 순영업수익이 나옵니다. 건물의 순수익이 나옵니다. 건물의 순수익. 이거 어떤 순수익이라고요? 건물에 귀속된 순수익. 얘는요, 토지에 귀속되는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자, 5천만 원 곱하기 0.12 해주면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 될 겁니다. 얘가 얼마 나왔다고요? 600만 원. 그러면 전체의 순수익은 741만 원인데, 그 중에서 건물의 순수익이 600만 원이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은 141만 원이 되겠네요. 141만 원. 그럼 여기다가 10%를 나누니까 토지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얼마가 돼요? 네, 1410만 원이 되겠네요. 141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그래도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고, 굳이 하고자 하신 분은 이렇게 풀으시고, 저는 이게 공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제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더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이렇게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중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5번. 토지의 환원율은 15%. 토지의 환원율은 15%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은 10%랍니다. 여기다가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곱하게 되면 물리적 투자결합법 하에 종합 환원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과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3대 2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3대 2니까 5분의 3은 토지의 가격 구성 비율이고 나머지요 5분의 2는 어디에요? 그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아마 13%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복합부동산의 종합환원율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금융적 투자결합법 하에 종합환원율 구하라. 이거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 투자자의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각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해 준 겁니다. 이때 자기 자본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얘기하는 거고 타인 자본은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얘기하는데 이때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따르면 자기 자본의 요구수익률은 지분 배당률을 사용합니다. 15%.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10%. 여기다가 각각의 투자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내 돈은 1억 중에 3천만 원 투자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0.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10분의 3.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은 얼마 투자했다고요? 7천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10분의 7이니까 0.7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준 게 바로 금융적 투자결합법 하에 종합환원율이 됩니다. 11.5%가 될 겁니다. 11.5%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채 감당법 하에 주어진 그 환원율은 얼마인가? 부채 감당법에 따르면 이렇게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저부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저부대 이렇게 자 이제 저당 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보니까 그 저당 상수는 0.1로 주어져 있네요. 저당 상수는 0.1.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얼마? 2라고 돼 있죠? 2라고 주어져 있네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부 비율은 50%라고 했죠? 안쪽으로 하나는 50%를 해줘야 곧바로 계산한 결과가 100분율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10%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10%.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올 만한 문제를 모조리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제에서 제가 특강 같은 거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벗어나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아까 이런 문제 있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거 제끼시고 문제를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들이죠. 이게 한 5분의 4 정도 될 겁니다. 요것만 계속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계산 문제가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낸 거 또 내고 떼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만 익히시면은 상당 부분 보통 한 7문제, 8문제가 계산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충분히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만 잘 맞히면 상당히 무난하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산 문제를 전부 다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맞힌다 가정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풀이를 전부 다 했고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조리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